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TV생활백과 진행자 제레미 송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웃음꼬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왜냐면요, 이전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드디어 금을 갖게 됐습니다. 네. 자, 잠시만요. 제가 이 지갑에서 제 돈을 이렇게 꺼냈잖아요. 제가 이게 20불짜리거든요. 자, 20불짜리 카운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네, 260불인데요. 제가 이걸 갖고요. 드디어 요 은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짠짜자. 네, 금돼지 대표이사 되시는 마이클 킴 선생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땡큐. 네, 이거 제 겁니다, 그죠? 네, 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제가 이 캐시 이거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잖아요. 제 네. 겁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걸 비기닝 인트로에 제가 왜 이거를 먼저 보여드렸냐면요. 물론 사람마다 그 화폐, 지폐에 쓰는 용도, 쓰임새가 물론 각각 다를 겁니다. 사실 저는 제가 260불 지갑에 갖고 있는데 제가 씀씀이가 많아서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이게 사실 일주일 버티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돈입니다, 저한테는요. 예. 근데 제가 요 캐시로 요걸 지금 보유하게 됐거든요. 이거 제 거예요. 예. 이거 사실 대표님, 네. 같은 밸류인데 네. 이거 사실 뭐 급한 일 아니면은 제가 보유하면서 처분도 안 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화폐처럼 바로바로 쓸 수가 없으니까 네. 일단 나의 부의 가치를 제가 이렇게 킵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캐시를 가지고 네. 있으면 금방 없어져요. 금방 없어지는데. 금방 없어지지만 그 20불이든 100불이든 음. 금, 은으로 바꿔놓으면은 음. 이거를 이상하게 몇 년 동안 가지고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200 아까 말씀드렸던 220불짜리 13장 260불짜리로 내가 이렇게 샀잖아요. 네. 근데 이 260불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 과연 260불의 가치가 있을 거냐? 보장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없어지죠. 그죠? 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요거는 내가 10년, 20년 후에도 요 은의 가치는 이 소리도 좋네. 그죠? 그렇죠. 은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올라갈 수 수 있다. 그때 이전 시간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금의 가치가 10배까지 오를 수 있다? 네. 그렇게 예상하시는 겁니까? 10배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은은 정말 뭐 20배, 30배 정도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 이거 지금 260불의 가치의 은이 10배로면 2,600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왜 이런 거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냐? 네. 왜 올라가냐? 왜냐면 이게 땅에서 캐야지 되거든요. 인건비가 떨어지고 휘발유 값이 떨어지고 기계 값이 떨어지면 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살다 보면은 그게 떨어질 것 같아요. 에너지 비용, 기계값, 그러네요. 인건비 네, 네. 다 오르고 있죠. 그거에다가 또 이런 거 캐오는 데는 permit licensing government에서 주는 그 라이센스들이 굉장히 비싸요. 왜냐하면 땅을 자연을 파괴하고 하기 때문에 또 뭐 데모도 많고 사람들이 이곳에서 데모 많이 해요. 땅을 파고 하면은 이거 파는데 엘라스카 그런 데 가보잖아요. 네. 그 아름다운 땅이 다 엉망이 됐어요. 나무 다 밀어버리고 다 금, 은 캐려고. 자,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람들이 데모도 하고 그러니까 이 코스트가 어떻게 더 내려갈 수가 있나요? 그렇겠네요.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가지. 그렇죠. 하여튼 저는 오늘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실제 이게 되게 무거워요. 예, 제가 이거 소유주가 됐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기쁨을 같이 나누길 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저 마이클 킴 대표님을 통해서 한번 먼저 다뤄야 할 거가 중국의 빌보드 간판에 월드 크런스 광고를 제가 우연하게 봤는데 네. 아주 저런 광고가 대놓고 나오네요.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 자료화면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딱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또 Bank of China가 중국에다 광고를 한 게 아니고 네. 그 말레이시아인지 이거 내가 어느 나라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왜 저렇게 빌보드 간판으로 저런 광고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달러의 세상은 끝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야. 그러니까 뭐 중국이 이건 빌보드로 광고를 하지만 왜 브릭스 뱅크를 만들었고 왜 AIIB 뱅크를 만들었겠어요? 브릭스라고 하면은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네. 차이나하고 사우스 아프리카가 달러를 안 쓰면서 이제 무역 그런 관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리민비 위안이죠. 이게 new choice, your premier bank of renminbi services. 그러니까 통용에 쓰였던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쓰였던 달러의 이제 통용 자체가 네, 바뀌기 시작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달러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그 어디요? 그 저 어느 나라였었죠? 그 뭐 휴지로 대신 쓰고 애들 짐바브웨, 짐바브웨, 어? 짐바브웨, Germany, 러시아, 아르헨티나, 네. 그리스, 사이프러스 계속 할까요? 스페인, 결국 잉글랜드. 20불짜리는 지금 마켓에서 우리가 일종의 어떤 용도로서 영수증 개념으로 뭔가를 살 수 있지만 네. 결국 이거 갖고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군요. 네, 이제 몇 년 가면 좋지만 그 20% 하나가 우유 1개를 살 걸요? 자, 그럼 저런 광고를 통해서 실제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 좀 경각심 느껴야 되지 않나요? 미국에 계신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조차도. 근데 아니 거기서도 이거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일을 일으킨 게 아니고 미국 스스로가. 정부에서 한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아니 우리 미국이 버젯 없이 지금 정부가 일하는 게 벌써 몇 년째예요. 얼마 전에도 debt ceiling이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 빚을 얼만큼 더 늘릴 수 있냐? 음. 그냥 늘리자고 했어요 또. 그게 벌써 한 10년 미국이? 동안 예, Why? 계속 돈이 없으니까 돈을 더 찍어내서 빚을 늘리자. 버젯이 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저는 그게 뭐 아이큐가 높진 않지만 네. 제 어떤 지적 능력 갖고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면은 제레미 송 국장님이 네. 이제 돈이 없어요. 음. 아무도 안 빌려줘요. 음. 친구들이 안 빌려줘요. 이거 있잖아요. 제가 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크레딧 카드 하나 더 열어가지고 그거 쓰자.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그런 동안. 케이스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왜 금리 인상을 못 올리냐, 인트레스트를 왜 못 올리냐, 올릴 거다 얘기하죠. 2006년도가 마지막 올린 거고 여태까지 올린다 하는 거 10년 거의 가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좀 어울릴 것 같네요. 자기 무덤 스스로 파고 있는 거네요. 지 무덤. 그렇죠. 아까 그 우리 중국 쪽 저 빌보드 간판을 보니까 아까 우리 자료 갖고 오신 자료 보니까 중국이 100조 달러를 팔아서 금을 사들였다 이런 자료가 또 있네요. 네. 100조 달러. 네, 그러니까 한 2개월 전인가 네. 그때쯤 다들 난리 났었죠. 뭐 그 중국 그 주식 마켓이 팍 내려가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갑자기 위안을 네. 밸류가 2%가 하루 만에 떨어졌다. 그것을 누가 뭐 시장에서 조종해서 하는 건가요? 중국 나라가 그만큼 2%를 더 찍었으니까 밸류가 팍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미국 달러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달러는 올라갔죠. 미국 달러가 올라가자마자 100 billion dollar in US Treasury 본드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화폐를 내리고 미국 달러를 올린 다음에 미국 달러를 팔아버린 거예요. 이야. 그것보다 더 웃긴 거는 또 그 오른 달러 가지고 금을 샀어요. 또 네. 딱 그만큼 100 billion 달러 어치를. 하여튼 잘 이렇게 매치가 잘 되진 않지만 아무튼 하이테크니컬한 뭔가의 방법이 있는 건 분명 있는 것 같네요. 숨은 그렇죠. 뭔가가.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 단어가 하우스포? 집은 네, 집은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네, 결국은 진정한 부자는 아니란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에 벌어서 보면은 갚아나가야 되고. 네, 지금의 미들 클래스 수준이 네. 미들 클래스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미들 클래스 중산층. 네, 중상층. 그게 미국에는 서서히 없어지고 있어요. 음, 지금 미들 클래스가 하우스홀드 이제 부부 애들 이렇게 두 부부가 일하는 하우스가 네. 5만 불 정도 벌어요. 1년에. 평균. 네. 그 5만 불로 이제 비교해 하시면은 네. 집세 내고 뭐 이제 그 매달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내고 하면은 마이너스가 꼭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렌트하고 있는 부부들이 뭐 100불이던 200불이던 오히려 적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은 좋은데 내가 이 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여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우스 포이라고 하는 거죠. 집은 좋지만. 그리고 내 인생이 이 집에 이제 30년 동안 묵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집이 짐이 되는 케이스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흔한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집이 짐이 된다. 네. 그러니까 다들 내가 맨날 물가 상승 얘기하잖아요. 물가 상승한 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내가 버는 수입은 89년도 수준밖에 안 되고. 정해져 있고. 89년도에는 마켓에 100불 가져가면은 카트 하나 넘쳐요. 저도 그랬던 거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100불 가져가면은 거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마켓 갔다 왔었는데 100불 사니까 4분의 1도 안 찼다고. 마켓 카트가. 그러니까 눈 감고 코 베는 스타일이에요. 네. 돈이. 네. 네. 그러니까 나도 뭐 돈이 누구한테 탓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 타운에 살면서 네. 다들 열심히 살아요. 옛날 때 미국이 희망이 있었던 게 미국에서는 열심히 하면은 잘 살 수 있다. 그게 아메리칸 드림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맞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 네, 성실한 거에 대한 대명사. 네, 백의 민족, 성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한국 분들이 이 미국 쪽에서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교육적에서 올린 그 부가가치는 정말 타 민족에서도 인정할 정도의 우리는 그런 근면 성실이 있었거든요. 아, 그럼요. 미국 여기에서 가리키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모델 마이너리티라고 해요.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오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미국이 요즘.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오는 건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오자마자 열심히 일한다. 세금 잘 낸다. 비즈니스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가 미국에는 기둥이에요. 네. 스몰 비즈니스로 통해 가지고 미국이 옛날 때는 세금 없이 살 수가 있었어요. 인컴 텍스 없이. 스몰 비즈니스에서 내는 텍스 가지고 다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대가가 네. 1989년 20년 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인프라 그 환경이 보장이 됐는데 네. 지금은 그러한 정도의 노력을 해도 우리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회 구조는 보장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입장에서. 그렇죠. 다들 앞으로 더 그럴 거고. 네, 다들 사람들이 나도 뭐 얘기 들어보고 하면은 아니 열심히 살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드냐? 왜 힘든지를 몰라요. 그게 사람들이 게으른 게 아니고 뭔가 뭐 투자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Federal Reserve 시스템이 사람들을 이 돈의 노예로 만들고 있거나 집의 노예를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 빚의 노예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벗어나가냐?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지금 아직도 튼튼하고 좋긴 좋아요. 좋지만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은 네. 그 내가 세계 얘기한 거 돈의 노예, 빚의 노예, 집의 노예 네. 그거에서 빠져나가려면은 아니, 집을 사도 너무나 비춰서 사시면 안 되고 이제 그 이자하고
내가 이 집을 갚는 코스트, 진짜 코스트가 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고. 나이스. 왜냐하면은 저번에 그 35만 불짜리 그 미국 평균 그 집을 사면은 거의 밀리언 달러를 갚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다 감당하고 사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내 돈이 어디로 흘러나가나, 어디에다 쓰고, 내가 정말 원해서 사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쓰는 건가, 그거를 잘 알아야지 되고. 미국 뱅크에서 가장 두려운 게 뱅크런이라는 얘기가 있다 그러던데요. 네. 왜냐면은 또 미국의 뱅크런지 뭔지 잠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뱅크런이라는 거는 은행에 있는 돈을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다 다시 내 돈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전체 다 한꺼번에 물려서 오면은, 그걸 제일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거기에 돈이 없어요. 그만큼의. 내가 거기 돈을 넣어놓으면은 1,000불 넣어놓으면은 거기에 1,000불대에서 100불만 킵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몇 명만 오면은 큰 돈을 뽑아가면은 은행에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제일로 두려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리스 상태가 그 그리스 크라이시스라고 하죠. 아마 같은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은행에서 구좌에서 돈을 꺼내고 있으니까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국가에서 제한을 두더라고요. 네, 하루에 66불. 네. 하루에 66불 하면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월급도 못 줘요. 우리 또 이 시점에 항상 그 밝음과 지혜와 정말 생활에 꼭 알아야 될 그 얘기를 꼭 해주시는 또 감초 여사님 안 모실 수가 없겠네요. 네. 저번 시간에 그 모노폴리 네. 그 얘기를 통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오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우리 마이크 킴 대표님과 같이 공동 비즈니스 하고 계시는 김지선 부대표님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부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금대지의 김지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제 지출을 줄여서 여유 자금을 늘리고 또 본인한테 맞는 저축과 이 투자는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그래프를 참조를 하시고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중산층이 버는 한 가구당 수익이 한 5만 1,000불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월 평균 한 5,000불 정도 버는 한 가구를 예를 든 거예요. 이 블루 색깔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1.5베드에 사시는 렌트를 사용하시고 있는 분이고 이 핑크 색깔에 계신 분이 40만 불 정도 되는 주택을 소유하신 분의 비교 그래프예요. 여기에 또 이 녹색깔로 돼 있는 글씨들이 바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저축이 가능한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 또 부채를 빨리 탕감할 수 있는 그 여유 자금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평소에 이 병원을 자주 안 가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낮은 프리미엄으로 바꾸실 수 있고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거나 사고 기록이 좋으신 분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좀 낮고 디덕터블이 낮은 그런 보험으로 일단 바꾸셔서 매달 드시는 내야 하는 이 부담을 좀 줄이실 수 있어요. 또 이 생명보험이나 이 저축 투자 상품 같은 경우를 갖고 계신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프리미엄을 낮춰서 미니멈만 내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빚을 빨리 갚고 또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네, 우선 카드빚이나 대출 같은 경우는 가장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또 금액이 가장 낮은 순서대로 하나씩 없애가시는 것이 좋고요. 새로운 빚은 더 이상 만드시지 않는 게 물론 좋겠죠.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연평균 이 병원비를 미리 계산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시면은 가장 낮은 프리미엄을 내시는 쪽으로 바꾸시고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사고 기록이 좋으시거나 뭐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으신다 연평균 그런 분은 디덕터블이 좀 낮은 쪽으로 내셔더라도 한 달에 들어가는 지출을 일단은 줄이실 수가 있어요.
생명보험이나 이 저축 상품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프리미엄을 좀 줄여서 낼 수 있는 그 플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은 매달 내시는 이 경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실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 현금이 만약에 장롱 속에 잠자고 있다든지 뒷마당에 파묻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금과 은을 지금이라도 사셔야지 현금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산수의 개념으로 어프로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미리 이렇게 정확한 예산을 잡으시고 그 가운데서 이 감정적인 지출이 아니라 꼭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거 중심으로 먼저 지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장 광고 같은 거 너무 믿거나 속지 마시고 본인이 꼼꼼히 다 확인하시고 공부하셔서 꼭 필요한 지출을 위주로 먼저 예산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대출일수록요 이자에 대한 대출 부담은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끝으로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7절 말씀 보면은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또 먼저 이 빚과 이 페이먼에서 자유함을 누려야지 이런 것들이 가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나눠봤고요. 또 본인이 가진 시간과 이 노동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빚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빚을 먼저 없애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자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그 김지선 부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요, 우리 어머니께서 저 부대표님의 지식, 금전적인 지식, 이런 경제적인 상식을 한 10분의 1만 아셨다면은, 아유, 제 앞에 이런 은덩어리가 이렇게 쌓여 있었을 텐데. 그래도 저는 저희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너무 좋았고요. 자, 대표님, 네. 자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결국은 이런 그 돈의 가치가 계속 지킬 수 없고 계속 하락할 텐데. 네. 마무리해 주셔야죠. 그럼 결국 솔루션이 뭐냐? 제가 오늘 제 프로퍼티를 이 캐시로 이렇게 은으로 백업한 것처럼 결국 이렇게 금과 은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금, 은 사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정 부위에 계시는 부위충만 살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를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좀 금과 은에 대한 거래 방법에 대한 좀 팁들 네. 부연 선배님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뭐 이거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많이 살 필요는 없고 조금씩 살다 보면은 네. 이제 편안하게 이제 살 수 있게 돼요. 네. 아니 금, 은 돼서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다, 복잡하다 하지만 아니, 부동산 사는 거는 쉬워요? 쉽지 않죠. 주식 사는 거 쉬워요? 쉽지 않죠. 아유, 서류만 해도 이렇게 네, 두껍고 맞습니다. 네. 읽어야 되는 것도 이렇게 두껍고 네. 사인하는 것도 너무나 많지 않나요? 에스크로 페이퍼 뭐 너무나 복잡하죠. 네, 요즘에 타일러, 이게 더 많이 뭐 듭니다. 에이전트. 이것처럼 20불 가져가서 20불 은 바꿔 거, 아니면 내가 필요하면 20불짜리 은 가져가서 20불 받는 거. 가끔 보면은 체크캐싱보다 더 간단한 일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불안하거나 이게 뭔지 모르면은 조그만 양으로 와가지고 사 보시고, 네. 사 보셔가지고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뭐 은덩어리나 금덩어리만 남았죠. 그러네요. 네. 뭐 손해 볼 거는 없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큰 거, 영화에서 보는 그 막 금괴.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거 찾으시지 말고, 네. 그런 거는 이따가 팔지도 못해요. 아니 그런 큰 것들은 관상용이 되겠네요. 금괴복으로 이렇게 그죠? 네, 그거 누가 그만큼 캐시를 처분하기도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쉽지 않다. 네. 네. 그렇죠. 아니 그 누가 이렇게 딱 줬는데 오케이 내가 캐시는 말고 책으로 주겠다. 네. 그거 들고 그냥 문 닫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게네. 그러면은 나만큼 없어졌고 네. 책은 바운스 날 수도 있고. 음. 어휴, 그리고 또 뭐 이제
코인들 그런 것보다 네. 이제 저는 코인을 좋아해요. 어. 저도 좀 이제 금을 사다 보니까 이 모양도 원하고 저 모양도 원하고 금 돼지도 원하고 금 거북이도 원하고 그런 거 있지만 처음에 사실 때는 조그만 이런 바들 아주 조그맣죠. 네. 네, 이거는 40불짜리예요. 40불짜리. 40불짜리. 네. 너무나 조그매서 사람들이 싫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큰 거. 근데 이게 2라운스짜리인데 대표님, 네. 왜 그걸 지금 저한테 보여주셨나요? 저는 아까 은이어서 제 260불 갖고 은을 샀는데 그러면 이거 갖고 조그만 거 금을 살 수 있었겠네요. 네, 살 수도 근데 있죠. 제가 만약에 지금 가서 이거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주시나요? 네, 바꿔드릴 수 있죠. 그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워낙 조그매가지고 사람들이 좀 음, 피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 정도 사이즈보다 더 큰 거는 사실 그러면 맛있는 그렇게 거예요. 지금 케이스로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매매가 되나요? 네, 오. 딱 이렇게 케이스로 돼 있고 음. 케이스는 또 이거를 certify 해주는 회사예요. 어떤 인증 번호가 있나요? 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이게 이것들은 다 진짜 있고. 금의 순도가 99.9라는 거가 있어야 되겠죠. 네, 이거는 크레딧 스위스 회사에서 만드는 거고 음. 또 이거 인증 번호를 써주는 데는 발캄비라는 회사가 이거를 또 이거 어세이로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이거 무게가 딱 2라운스고 음. 금 순도는 99.99%다. 그거를 인증 그게 아주 번호를 이제 딱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 등록이 된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고 살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오케이. 갑자기 또 금을 보니까 제가 요거를 좀 처분해서 네. 좀 금으로 하려면 또 대표님 뵈러 가면 또 바꿀 수 있는 거네, 그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가끔 우리 손님들 보면은 오셔가지고 뭐 끊어진 목걸이, 뭐 금이빨도 가지고 오시고 그런 거를 가져와서 금은으로 바꿔 가시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지인 중에 이런 질문 꼭 해달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하여튼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좀 같은 마인드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형태들이 있잖아요. 보유하신 거 보면은. 근데 네. 제가 특정 모양을 원해요. 네. 예를 들어 뭐 예수님의 십자가 금을 원합니다. 주문도 가능합니까? 뭐 주문도 가능하죠.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세공비를 더 저희가 드려야 당연히 되겠죠? 네, 그렇죠. 저희가 똑딱똑딱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또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도 오더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은 온스인데 네. 이렇게 사각형짜리 모양이 아닌 네, 뭐 다른 형태의 내가 뭐 플라워를 원한다. 네, 뭐 딸한테 또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거를 선물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주문으로 할 수 있는지 모양을 네, 그렇죠. 할 수가 가능합니까? 있죠. 가능합니다. 가능하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다 가능하시네요. 네. 네. 자,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훌 지나갑니다,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주머니에 월렛에 이런 지폐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요 돈 갖고 제가 요거를 샀습니다. 네. 과연 얼마나 이 갖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11분, 어떤 분들은 하루, 어떤 분들은 일주일 쓰시겠죠. 네. 삶의 지혜입니다. 내 재산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옆에는 항상 금돼지의 대표로 계시는 마이클 킴 대표님이 항상 계십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되게 인상도 좋으시고 마음도 좋으시고 양심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밑에 자막으로 나갑니다. 연락처. 그때 가니까 차도 공짜로 누시고 아주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다 웰컴이죠, 웰컴. 네, 우리는 언제나 손님이 아니고 다들 가족이다. 네. We are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많은 정보와 유익한 정보를 갖고 시청자 여러분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 금 샀어요.